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지도를 활용한 경제지표 추출 강좌를 맡은 양현주입니다. 이번 강의는 7번째 강의로 역사지도와 딥러닝을 활용한 정보 추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모델을 성공적으로 합습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 연장선에서 공들여 만든 모델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학습이 끝난 모델을 저장하고 그 모델을 다시 불러와서 전혀 본 적 없는 새로운 이미지를 예측하는 추론 과정부터 직접 원본 데이터에 정답을 붙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전 과정을 함께 체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미 학습이 완료되어 파일로 저장된 모델을 불러와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예측, 즉 추론을 수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추론 환경 설정부터 모델 로딩, 그리고 단일 이미지에 대한 예측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자세히 다룹니다.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과정과 이미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만 하는 과정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예측 과정을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학습은 학생이 밤새워 공부하여 지식을 쌓는 과정이고, 추론은 공부를 마친 학생이 시험 문제를 푸는 과정과 같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공부할 때만큼의 에너지가 필요 없겠죠. 마찬가지로 추론 과정은 학습만큼 복잡하고 많은 계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7주차 실습자료 링크를 불러옵니다. 콜앱 런타임을 굳이 고사양의 비싼 GPU로 설정할 필요 없이 CPU로 변경해도 속도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으로 이동하여 하드웨어 가속기를 넌 또는 CPU로 설정해 주세요. 이전 시간에 학습을 마치고 컴퓨터에 다운로드했던 모델 파일인 export.pkl을 콜랩 환경으로 다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업로드합니다. 이 파일 안에 그동안 학습시킨 모델의 모든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에게 풀어보게 할 새로운 문제들, 즉 예측을 수행할 이미지들을 준비합니다. 예측하고 싶은 이미지들을 하나의 폴더에 모두 모아주세요. 학습 때처럼 클래스별로 하위 폴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모델이 정답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가 담긴 폴더를 test.zip 과 같은 이름으로 압축합니다. 그리고 압축 파일을 콜랩에 업로드한 뒤 코드셀을 실행하여 압축을 해제합니다.
가끔 맥 OS에서 파일을 압축하면 맥 OSX라는 불필요한 폴더가 함께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폴더는 이미지 파일이 아닌 시스템 정보만 담고 있어 오류를 유발할 수 있으니 만약 보인다면 느낌표 rm -rf 언더스코어 맥 OSX와 같은 명령어를 사용해 꼭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6주차에서) 저장한 export.pkl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load runner 함수를 사용하여 export.pkl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추론용 모델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시험 볼 준비가 된 학생을 교실에 앉힌 셈입니다. 드디어 예측의 순간입니다. run inf.predict 함수를 사용하여 테스트 이미지 중 하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predict 함수의 결과는 세 가지 정보가 담긴 튜플 형태로 반환됩니다. 각 부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스는 모델이 내린 최종 예측 결과입니다. 이 이미지는 그래스 클래스야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텐서 3은 그래스 클래스에 부여된 내부적인 인덱스 번호입니다.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텐서 가로 열고 점점점은 모델이 계산한 모든 클래스에 대한 개별 확률 값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결과를 자세히 보면 네 번째 값이 9.992-01로 유독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표기법으로 9.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즉 99.9%를 의미합니다. 모델은 이 이미지가 그랬을 확률이 99.9%라고 매우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값들, 예를 들어 7.402-06은 7.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은 0.0000074는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확률 값을 가집니다. 이는 모델이 해당 이미지가 다른 클래스에 속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예측했으니 이제 여러 개의 테스트 이미지를 한 번에 그리고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1개의 모든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 for 반복문을 사용하여 앞서 단일 이미지 했던 예측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테스트 이미지 리스트에 있는 각 이미지 파일 경로를 하나씩 꺼내어 predict 함수를 실행합니다. 각 예측 결과에서 모델이 예측한 클래스 이름만 추출하여 prediction labels라는 새로운 리스트에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모델이 21개 이미지 전체를 순식간에 예측하고 그 결과를 리스트에 깔끔하게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만 알아볼 수 있는 리스트 형태의 결과를 사람이 보기 좋은 표 형태로 정리하여 파일로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인 판다스를 사용하여 각 이미지의 파일명과 모델이 예측한 레이블을 나란히 보여주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표를 보면 모델이 각 이미지를 무엇으로 예측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편의상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이미지를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여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검증 데이터셋에서 98% 이상의 성능을 보였으므로 실제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도 높은 예측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표를 CSV나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모든 예측 결과가 담긴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파일이 바로 만든 AI 모델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장된 모델을 활용한 예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역사지도 정보 추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